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흥정 감독이요. 어제 피해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경찰로부터. 그리고 첫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고소인과 이 손흥정 감독 측이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고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장에. 어느 부분부터 조사를 했을까요? 일단은 그 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고소인 조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고발을 갖다가 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피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확인을 할 텐데 일단은 손흥정 감독도 뭐 일정 정도 뭐 폭언이나 아니면 폭행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손흥정 감독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던 코치들이 폭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손흥정 감독은 대신에 약간 험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과연 이게 법에 저촉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독특해졌어요. 어떻게 독특해졌느냐?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선을 훌쩍 넘어간 그다음에 요구하는 근거도 우리 애가 이만큼 다쳤으니까 크게 다쳤으니까 이 정도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손흥정 감독과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의 뭐 이름값에 비하면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야기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제 생각이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나 가족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또 마찬가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까지 경찰에서 조사가 초벌로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이 피해 아동 측에서요. 아동학대 혐의와는 별개로 지금 피해 아동 측이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피해 아동 부친은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거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손흥정 감독 측이 밝힌 그 녹취록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이거 진짜 돈을 떠나서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언론사들은 축구협회들 해서 아예 거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돈을 액수를 떠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냥 합의가 되도 안 되도 해서 터져서 뭐 축구협회에서도 징계 나오고 뭐 이러고 다 터졌다고 치자고요. 그냥 자기들 이거 언론이고 이미지 메이킹이든 뭐든 쓰는 비용 자기들 이미지 값이 1,500, 2,000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축구하는 친구 감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격증 정지공은 취소잖아요. 언론도 막 축구 그런 거 다 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그게 아까워. 자, 피해 아동 부친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매우 억울하다라면서 애초에 손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에 손흥정 감독 본 적도 없고 거친 언사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손흥정 뭐 이렇게 피해 아동 부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게 전부지 나는 따로 그럼 혹독한 훈련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게 피해 아동 부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손흥정 감독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고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손흥민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지도하겠다. 혹독한 훈련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지금 이 부분도 혹독한 훈련, 이 부분도 지금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앞뒤가 이 말이 맞지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두 개 사건으로 보여요. 지금 예. 이 훈련을 받는 와중에 일어난 아이의 저렇게 이제 신체적인 상해를 유발한 사건 하나 하고 그러면 그것은 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신체적인 그 폭행은 사실 학대가 맞거든요. 아동복지법상에 지금 학대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것은 저 멍으로도 충분히 지금 추정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아이의 메모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욕설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뭐 귀를 땡긴 것까지 뭐 예. 이렇게 해서 다 자기가 이제 괴로움을 당한 걸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 사실을 이미 보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뭐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훈련을 보내는 아버지와 아무리 훈련을 하는 감독이 사전에 미리 적당한 폭행은 뭐 훈육 차원에서 허가를 하겠다고 아무리 서로 간에 어른들끼리 합의를 한다 그래도 아동에 대한 학대의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한 덩어리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다른 사건은 지금 이제 아까 녹취록에서 나왔다시피 그걸 빌미로 지금 이 감독과 뭐 학부모 사이에 주고받은 이 뭐 5억인지 10억인지 이런 이제 주고받은 내용, 대화 내용이 적절하나 적절하지 않냐 하는 문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범벅을 해가지고 지금 어른들끼리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거를 따지는 건 소용이 없다. 이미 학대는 발생했다. 이게 맞는 말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 피해 아동 측은요, 이번 아동 학대 사건에 연루된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수석 코치의 문제점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변호사님하고 손흥민하고 손흥민 코치님하고 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손흥민 코치님 거짓말을 하더라고. 애들이 뭐 욕을 하고 해서 혼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은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욕하고 유혹스러운 애가 아니에요. 되게 순진한 애. 정말로 순진해. 그냥 사과받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늦었어요. 이수정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 같다. 그러니까 합의금 문제는 일단 따로 떼어서 보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동 학대 혐의,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 또 정신적인 학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피해 아동 부친은 정서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도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그런 혹독한 훈련 하겠다 이런 뭐 손흥정 감독의 얘기가 요구를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가스라이팅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피해 아동 부친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계속 부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신체적인 폭행을 학대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는 뭐 물론 차후에 이제 가름을 해야 되겠지만, 저런 종류의 이제 행위들이 결국은 이 훈련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것을 이제 아동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두 개 있는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는데, 예. 후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벌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동복지법 상에 이제 뭐 예컨대 교육을 하는 와중에 좀 혼을 심하게 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학대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나오는 그런 그 사건류는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아동복지법상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은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는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손 감독이나 코치들 입장에서 사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그 부분까지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